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과 방향을 잡지 못해 매사 우유부단하고 불안, 초조하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도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게 정말 맞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여러 사람들과 또는 무리들과 잘 어울리고 나름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 뭔지 모를 초조함. 남들은 의사표현이 또렷하고 개성과 취향, 원하는 것들이 명확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해 느끼는 불안함. 물론 이런 걱정과 의문이 없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진 않지만 위의 사례는 사실 저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내가 뭘 원하고 맞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서 자존감도 낮고 저에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은 것들을 행하며 낭비한 시간들이 꽤나 됩니다. 사회에서 원하고 추구하고 인정하는 이상향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연스레 알아가는 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삶에 대한 의문과 갈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런 저의 의문들을 풀기 위해 평소 관련 책과 유튜브 강의들을 챙겨봤는데 그중 알렉스 룽그님의 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너무도 괜찮은 도구가 소개되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 저와 같은 고민과 근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이어 셀프를 설립하여 라이프 코치로서 워크숍과 책,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의식성장, 자아확장, 인간 발달 등에 힘쓰고 계신 알렉스 룽그님의 저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속에 녹여져 있는 그의 지혜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덤 드로잉. 이번 주제는 가치관을 명확히 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내 삶의 기반과 기준이 되는 가치, 인생의 방향이 되는 의미, 목적, 비전, 명확하고 결과물이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자신의 가치, 의미, 목표, 전략 이 네 가지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의 그림을 자아 확장 지도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자아 확장 지도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원하며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매일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둥 1. 가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단, 가치를 선택할 때는 그 가치의 유용함과 이익을 따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치는 내가 원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형태이기에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필수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관찰 일기를 활용하시면 한결 수월히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진정성이 있는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나가는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둥 2. 의미, 목적, 비전. 삶의 의미, 목적, 비전, 사명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치관에 기반하여 내 삶의 방향성을 안겨줍니다. 의미는 사물, 존재, 상황을 사람의 주관으로 얹어놓은 개념입니다. 실존하는 세상에는 사실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추가해야 그것들이 가치나 의미를 지닙니다. 인류는 각 시기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쟁 중엔 가족, 부족, 국가를 위한 희생, 산업시대 때는 경제발전과 성장에 의미를 두었고 자본주의에선 돈을 삶의 의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의미는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아무 의문 없이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실에선 나 이외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생리적인 욕구,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내 잠재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책, 단체, 사주, 종교, 사이비, 철학, 온갖 주위에서 찾아 헤매지만 여전히 방황할 뿐입니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의미는 자신이 직접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는 있으나 내 인생의 의미는 내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결핍과 욕구만 채우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의미와 목적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둥 셋, 목표. 의미가 평생 도착하지 못할 목적이라면 그 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착지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는 가치와 목적을 기반으로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최종 결과물인 것입니다. 가치와 목적이 추상적으로 방향만 가리킨다면 목표는 의도를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증, 학위, 취업, 제작물 완성, 사업 수익 등 목적으로 향하는 능력을 키우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면 됩니다.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가 제안한 스마트 목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 구체적일 것. 둘, 측정 가능할 것. 셋, 성취 가능한 것. 넷, 연관성 있는 것. 다섯, 정해진 시간. 목표를 이뤄나갈 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하기. 목표는 구체적인 최종 결과물을 말합니다. 매일 0단어 외우기, 매일 5시에 일어나기, 매일 운동하기 등은 행동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행동과 계획, 목표를 헷갈리지 마세요. 줄이기, 늘리기, 더 잘하기. 이런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아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흔한 실수입니다.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건 미신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위한 행동이 다 좋아야 한다면 조금만 불편해도 머뭇거립니다. 모든 작업, 일, 공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그냥 편하고 감정과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닌 어려운 도전도 뛰어넘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과정 자체를 꼭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세운 가치와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기둥 넷,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말합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즉, 정확한 전략, 행동 플랜을 짜는 일입니다. 삶을 살면서 주도적인 인생의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실현하고 싶다면 운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효과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결과를 만드는 비결은 탁월한 전략과 그에 따른 행동력에 있습니다. 1단계 조사와 상황 파악. 목표와 현실이 명확해지면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분야의 방법, 사람, 도구, 책, 세미나, 멘토 등을 조사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경험자들에게 충분히 배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담 없이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확인해 보세요. 2단계 가역성 실험. 이론만으로는 내 목표가 정말 적절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의 행동으로 그의 일과 친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행동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3단계 자원 준비. 확신이 서면 놀이와 가벼운 분석은 그만하고 자원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선 효과적으로 최종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교육, 지식, 능력, 기술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워나갑니다. 4단계 계획 수립과 프로토타이핑. 어느 정도 준비를 갖췄으면 이제 진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가능한 효율적인 계획을 짜고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세요. 상품이라면 싸게 팔아보고 서비스라면 무료로 제공해봅니다.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새로운 교육, 투자, 장비 유혹 때문에 다시 준비의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5단계 실행. 책임을 지면 배우는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름을 내걸거나 책임을 지고 몇 년간 배운 것들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가장 긴장하는 시기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자아 확장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6단계 조정. 전략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 효과가 떨어지면 그것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탁월한 전략가의 필수 특성은 유연성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식이 있으면 구애받을 것 없이 새 전략을 취해보고 쓸모없어진 방식은 버리면 됩니다. 자아 확장 지도는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아 확장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에 도달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즐겁게, 의미 있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삶을 사느냐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를 희생하느라 어렵지만 언젠간 목표, 꿈에 도달한다면 이 고생은 끝날 거야. 이러한 생각은 현재를 희생하며 끝없이 고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미래에 행복을 찾지 마시고 지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책 초반부에 나오는 작가님의 책 활용법입니다. 완벽하게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입니다. 수단과 방법만 쫓던 저에게 일침이 되는 문구였습니다. 허둥지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허전하고 불안한 이유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 채 이게 좋다면 이거, 저게 좋다면 저것을 적용해가며 방향 없이 방황하며 헤매기만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적성, 열정적인 삶,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방황했다면 이 책의 자아 확장 지도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려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정답이나 진리를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참고하셔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이로움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지혜롭고 평온하길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